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랑 소방관계 법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 법규는 기존에도 아주 점수가 잘 나오는 교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어려워서 못 풀겠다 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또 아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 법규는 일정 레벨까지만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따라가실 수 있어요. 소방관계 법규는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기본법을 아시기 전에 여러분들 연역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소방법이라는 거는 1958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세 번째 소방시설 공사업법, 그리고 네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렇게 법이 4개로 분화됩니다. 이걸 분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4개로 분화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통상적으로 근데 시험은 이 소방관계 법규는 좀 특이한 그 형태를 보이는 게 5개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의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학과 특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10개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험 범위가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법률을 공부할 때 유념해야 되는 게, 법은요 기본 의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요, 의회에서 법을 다 못 만드니까 시행령, 그래서 법률에는 대통령령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대통령령이라는 행정 입법이 돼요. 그리고 시행규칙. 자, 여러분들 시행규칙은 각 총리령부터 부령이라 그래서 우리 그 장관들이 만드는 법령들을 다 영이라고 하는데, 소방관계 법규에서는요 행정안전부령 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1대1, 즉 5개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문제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법을 공부하실 때도 공부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과 이거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따지면 사실은 12개의 법이 되는 거죠. 곱하기 3을 하니까. 그런데 자, 소방기본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방에 관한 일반법이요, 가장 기본이 쭉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로 열고 소방시설 관리업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예컨대 건물이 다 지어졌으면 그 건물을 소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예컨대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되는지, 비상계단에는 물건 안 쌓아놓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원래는 그냥 건물이었는데 갑자기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됐으면 조금 더 엄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조금 더 스프링클러를 원래는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2개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자동화재 탐지기를 더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소방시설 공사업법은요,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을 필두로 해서 건물을 지을 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건물을 지을 때 소방의 역할에 대해서 써놓은 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다 지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건물을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그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을 기준으로, 자, 이게 석유인지 휘발유인지, 그러니까 휘발유인지 등유인지, 혹은 뭐 특수인화물인지, 이런 거를 놓고 따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운송할 때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것들을 기록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 소방기본법을 배우실 때 이걸 배우세요. 뭘 배우시냐면 소방 대상물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자, 이 소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 대상물인데, 이 소방 대상물이 특정 소방 대상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OT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명확하게 구분만 해가셔도요, 오늘 굉장히 큰 거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소방 대상물이라는 건요, 소방이 출동해서 불을 끄는 것들을 소방 대상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다에 항구에 운항 중인 배. 여기는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배는요, 관할권이 해양경찰청 관할이에요. 소방의 관할이에요.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쪽은 뭐 어벤져스급이 돼야지 뭐 불을 끄겠죠. 단 땅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대상물이 돼요. 그럼 움직이는 것들 중에 달리는 자동차는 소방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거를 이제 앞에 특정자를 붙여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래요.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여기 이 법률에서 배웁니다. 왜 여기서 배우냐면은 자, 이 소방 대상물들 중에서 특정이라고 붙여서 어떤 건물들을 30가지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왜 분류를 해 놓느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소방 시설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물마다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수영장에다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정해놓기 위해서 이거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럼 이게 화재 경계지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화재 경계지구라는 건 뭐냐? 이렇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자, 저희 이거 수업하고 있는 이 공간, 이 건물이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옆에도 특정 소방 대상물, 그 옆에도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그거를 블럭으로 엮어요. 그런데 어느 조건이 되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지정해라 라고 이거를 법에서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게 화재 경계 지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 화재 경계 지구는요, 무조건 여러분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분야고 이게 근간이에요. 이거를 아셔야지 다른 것들도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걸 더 설치하고 여기는 이러기 때문에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때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과, 아니면 그냥 감리업자의 감리 결과 보고서로 대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기 시작하는. 그거는 뭐냐? 얼마만큼 불이 더 잘 나거나 빈도수가 높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불이 났을 때 위험도가 더 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내려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냥 소방 대상물 하면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무조건 나가서 불 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소방관의 관할이 아니거나 소방서의 관할이 아니거나 혹은 소방의 관할이 아니거나 혹은 소방에 나가서 불을 끌 수 없거나 아니면 불이 안 나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돌덩어리라든가 이런 건 불이 안 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소방 대상물이 될 수가 없구나를 생각하시고, 그거를 건물 단위로 묶은 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고, 그거를 지구 단위로 묶어서 화재 경계 지구가 됐구나를 기본 바탕으로 생각하시면서 각각 뭐가 있는지,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방관계 법규를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난해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용어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법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용어 싸움이에요. 그래서 각 사법에 용어의 정리가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법도 용어의 정리가 있고요. 소방시설 공사법도 용어의 정리가 있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그럼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각각 다 외워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3분의 1은 맞으세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관계법규가 지금 전국 과목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좋은 점수를 못 맞으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여러분 당락을 굉장히 많이 자유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방관계 법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공부하시는 방법, 첫 번째 공부하시는 방법, 각 사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 외우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많은 부분이 풀려나가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소방관계 법규에 대해서 이 정도 안내를 해드리고, 다음에 또 정규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